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수능특강 대비 국어의 맥과 함께하는 독서 입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는 56페이지, 죄송해요. 57페이지가 되겠네요. 57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문의 제목은 돌골 유목민의 세계관.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돌골 유목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내용 정리도 잘 해주시고 구조 정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고대 티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들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고대 티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고요. 비문이라고 하는 건 비석에 쓰여져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19세기 말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세상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말이겠죠. 예전에는 이제 고대 티르크 문자로 새겨진 비문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었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1889년 러시아의 야드린 체프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오르콘강 유역에서 미지의 문자로 새겨진 두 개의 비석을 발견하여 서구학계에 알린 것이 그 시초였는데, 그 중 하나의 앞면에는 고걸특근집이라는 비의 이름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비석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이 비석이 732년에 사망한 돌궐 제국의 왕자 퀼테킨의 비석임이 밝혀졌다. 자, 돌궐 제국의 왕자였던 퀼테킨이라는 사람의 비석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게 밝혀졌대요. 또한 이 비석의 뒷면에는 소수의 모음과 30개 이상의 자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식 문자로 비문이 쓰여 있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 끝에 이 문자가 고대 티르크 문자임이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893년에 비레름 톰슨이 이 사람이 비문의 전문이 해독되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이 고걸특근 지비의 어떤 비문의 전체 문자가 이제 해독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이 될 텐데, 고대 티르크의 문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비문들이 예전에는 많이 발견이 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발견이 되었고, 또 19세기 말쯤이나 돼서야 이제 어느 정도 비문들에 대한 해독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드린 체프라고 하는 사람이 고걸특근 지비를 발견을 했고, 또 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문의 전문을 해석하고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걸특근집이라고 하는 비석에 대해서 해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사실 돌골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자, 돌골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고걸특근지비가 발견되기 전까지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고걸특근 지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입장에 따른 기술된 사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그리하여 돌골 유목민의 모습은 실제와 달리 크게 왜곡되어 표현되기 일쑤였다. 왜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서는요?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들에서는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돌골 유목민을 굉장히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예를 들어, 자, 예시입니다. 어떤 역사문헌에서는 돌골 유목민이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야만민으로 묘사되거나,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야만민 1번, 성각도 없이 가축을 치며 옮겨다니는 거칠고천한 민족 2번,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약탈이나 자행하는 인면수심으로 그려졌다. 인면수심 같은 존재 3번. 자, 이렇게 뭐 했다는 걸까요? 왜곡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돌궐 유목민에 대한 기록이 고걸특근 지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이 됐는데 크게 왜곡됐다는 거죠. 뭐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야만인, 거칠고 천한 민족, 인면수심의 민족, 이런 식으로 왜곡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걸특근지비의 비문이 발견되고 회독되면서 학계에서 돌골 유목민의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되었는데 이 비문의 돌골 유목민이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세계관인 거죠. 그쵸?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제대로 엿볼 수 있게 됐다. 뭘 통해서? 네. 고걸특근 지비를 통해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정리된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태양숭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태양숭배라고 하는 것이 돌궐 유목민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태양숭배에 따른 그들의 방위관념을 들 수 있다. 자, 방위라고 하면 여러분 동서남북 이야기하는 거죠. 고구려 등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의 방위를 동서남북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뭐 동서남북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돌궐 유목민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믿었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진행하는 방향, 요게 바로 뭐냐면 방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궐 유목민들은 동남서북으로 인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방위관념은 동을 해가 뜨는 곳, 남을 해가 한가운데인 곳, 서를 해가 지는 곳, 북을 밤이 한가운데인 곳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럼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천막을 칠 때도 문을 언제나 동쪽으로 열어놓았고 이게 2번이겠네. 그죠? 방위 개념이 몇 번이고요. 이게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향해 3차례 큰 절을 올렸다. 요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3번 이렇게. 그죠? 이 역시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그러면 태양 숭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방위, 두 번째 동쪽을 열어놨다. 천막의 문을.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곳을 향해 3번 절했다. 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 더하기 한 번 더 가야죠. 돌궐 유목민은 태양의 생전의 삶은 물론 사후에까지 관여한다고 믿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번째입니까?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그들의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탱그리, 즉 천신을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한편 돌궐 유목민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하기도 했다. 자, 한편 했으니까 다원주의적 세계관 이게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태양 숭배, 두 번째는 다원주의적 세계관. 고걸특근지비의 비문에는 고구려의 군주가 베블리 카간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베블리는 고구려, 카간은 최고의 군주를 나타내는 티르크 말인데 한자로 옮겨보면 고구려 황제에 비견되는 칭호이다. 당시 중국의 황제가 천명을 받아 하늘 아래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로 여겨졌듯이 돌궐 유목민에게 카간은 그들의 제국인 이를 지키기 위해서 탱그리의 축복과 명령을 받아 위로는 푸른 하늘, 아래로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위자로 여겨졌다. 돌궐 유목민은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상에 2명의 황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중국인들의 정치관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자, 그럼 중국인들은 어떤 정치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그지? 자기의 문화, 즉 중국인들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수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문화들은 배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궐 제국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는 모든 군주 모두를 황제에 비견하여 카간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돌궐 유목민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세계관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역사 이런 부분들을 중시 여기고 그것이 최고다 또는 그것이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 민족이나 다른 어떤 문화를 또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문화 또한 우리 문화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또 동등하고
또 어떤 다양한 가치관을 중시 여기는 그런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골 제국의 군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모든 군주를 카간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이처럼 돌골 유목민은 다른 민족들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돌골 제국의 카간을 비롯한 돌골 유목민의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유연성은 그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건설한 제국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여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돌골 유목민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왕을 황제라 칭하는, 결국 자신들 민족의 문화만을 우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민족의 문화도 우수하게 보는 그런 다양한 시각을 또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을 읽어봤고요. 돌골 유목민의 세계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로 되어져 있는 지문이었어요. 자, 돌골 민족은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던 그런 돌골의 모습, 야만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뭡니까? 폐쇄적이고, 이런 어떤 입장의 모습만으로 비춰졌던 이 돌골 유목민의 모습이 고골특근집이라고 하는 비석이 발견이 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병렬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